양봉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 양봉TV의 박종규입니다. 2월달 이어서 3월 31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 눈과 바람, 2달 동안 이렇게 아주 고생을 치르고 있었죠. 저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30일과 31일 날 계속해서 아주 세찬 바람과 눈이 내리는 등 여러가지 고르지 못한 일기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계속해서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산불 화재로 인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안동 같은 지역에서는요, 우리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까지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서 우리 피해를 본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위로차 모금운동을 전개할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회, 지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모금운동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은 벌 한 통이든지 두 통이든지 우리가 종잣벌을 할 수 있게끔 피해를 본 농가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동료로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 4일은 청명입니다. 4월 5일은 한식이자 식목일입니다. 자, 이 식목일을 전후해서 우리는 양봉을 위해서 밀원수를 많이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자연에 있는 밀원을 갖다가 우리가 벌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을 받다면은 이제는 내 밀원수를 내가 가져가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식목일을 전후해서 우리가 밀원수를 한 그루라도 심고 또 내 양봉장 주변에 밀원수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좋은 꿀을 소득할 수가 있고 또 벌에 좋은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밀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많던 아가씨나무들도 계속해서 고목이 되고 고사하고 있고 점점점 밀원수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봉농가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밀원수를 쉽게 하지 않으면 양봉농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동참을 하고 우리가 1년에 우리 밀원수들을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사유림에서도 여러분들을 허가를 내서 이렇게 밀원수를 많이 식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봉농가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4월 초순 양봉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월 초순 양봉관리 10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교재가 없는 분들은 본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바로 이 교재를 여러분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 지방에 개상 올리기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위에 줄만 한 5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봄벌 개울이 시작한 남쪽 지방은 이 시기에 개상 올리기에 들어간다. 개상은 바로 초보자 여러분들은 개상이 뭔 말인지 잘 용어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바로 2층을 올리는 겁니다. 벌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강군으로 잘 자란 벌은 3월 말부터 개상을 올리기도 한다. 저 남쪽 지방에서는 이미 개상이 올라갔습니다. 자, 개상 올리기는 시기가 아니라 봉군의 세력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한다. 날짜를 두고 이제 개상을 올린다가 아니고 세력이 그만큼 됐을 때 개상을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 착봉 6매벌 이상이 되어야 개상을 올릴 수 있다. 무리하게 시행하다가는 보온 실패로 오히려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
개상 자객군이 됐다면은 개왕판을 단상과 개상 사이에 넣고 단상은 6매, 개상은 3매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상 올리기. 바로 2층이라고 했습니다. 2층. 개상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요, 개상을 올리는데 너무 일찍 올리고 보온이 잘 안 되니까 실패합니다.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상을 올릴 때는 6매라고 얘기해놨는데 넉넉하게 7매 정도 됐을 때 올리시면 됩니다. 6매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어디까지 6매인지 7매인지 여러 해 하신 분들도 사실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매라는 딱 엉성하게 6매가 붙었으면 안 돼요. 꽉 착봉이 강하게 6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6매하고도 뒤에 철철철 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죠. 그림으로 본다면 자, 1매, 2매, 3매, 4매, 5매, 6매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 경기판 딱 막아놨어. 그 다음에 벌이 꽉 다 차고 6매가 다 붙어 있고 이 뒤에 좀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왔을 때 보면은 넘어왔는 거를 이거 7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어느 정도 넘어왔는 걸 1매 정도 넘어왔으면 그걸 갖다가 아주 좋은 6매라고 여러분 보시고 개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상까지도 잘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후속적인 조치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못해서 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상을 올리는데 개상은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올라갔고 중부 내륙에서도 일찍 하신 분들은 올라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올라갈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계속 기온이 상승하면은 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개상을 올려야 됩니다. 이때 개상을 올려놓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온입니다. 보온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개상을 올리라는데 식구는 늘어서 개상을 올리라는데 공간이 너무 늘어다 보니까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표현하기를 감기라 그럽니다. 사람도 감기 걸리면 따뜻한 방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바로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감기에 걸립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단상에 있다가 6매, 7매 돼서 단상에 있다가 개상을 올리는데 2층을 올리는데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제대로 보온이 안 돼서 바로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 벌에서는 바로 석고병과 부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석고와 부조병. 요게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단상으로 내려야 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해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석고병과 부조병이 나타나지 않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온입니다. 내부 보온 철저히 해주시고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상이 6매, 7매 했을 때 올리시면 이 정도 양이니까 충분히 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상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2층으로 개상이 올렸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는 꼭 보온을 철저히 안에 보온을 꺾어서 이렇게 공간을 빈 공간을 바로 메꿔줄 수 있는 이런 보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보면 단상에는 6매, 위에는 처음에 3매를 시작해라. 3매, 그죠? 1, 2, 3 이렇게 딱 막아놓습니다. 3매를 해라. 그다음 이 공간에는 전부 다 뭐냐?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간에 보온 안 해주게 되면은 바로 석고병과 부조병이 틀림없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감기. 그래서 요 보온을 해주셔야지 이런 감기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옆에서 얘기하니까 뭐 2층 올리라 그러니까 덜러보자 계산 올려놓고 이 보온 처리가 부실하게 되면은 분명히 개상을 1층으로 다시 내려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요
주춤하면은 벌이 잘 안 늘어나죠. 그러면 이 봉구는 아가씨아 꿀 따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개상을 올리되 너무 섣불리 올리지 마라. 꼭 뒤에 많이 넘어왔을 때, 여기에 뒤에 뒷벌이 많이 넘어왔을 때 꼭 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도 우리가 이 106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1급 외액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아가씨아 꿀을 체면할, 꿀을 체면할 1급 외액봉,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잘 많이, 최대한 많이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월달과 4월달에 이때 출방한 일벌들이 바로 5월달에 아가씨아 꿀을 많이 물고 올 그런 청년벌이 됩니다. 이 벌들을 지금 많이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개상을 올립니다. 개상을 가지고 꿀을 해야지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춤해버리면 1급 외압불을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하시는데 사양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일부 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벚꽃이 개화하고 하면 꿀이 일부 들어오고 화분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양을 조금씩 하되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유과할 영역을 사양을 해서 거기다가 소방 안에다가 사양 물을 설탕물을 저장하게 되면은 벌이 금방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잘 공급해야지 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벌을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포커스를 거기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외액봉을 지금 생산하는 계절이 지금이다. 4월 말까지 태어난 벌, 4월 말까지 태어난 벌이 바로 아가씨아 꿀을 많이 가져올 그 젊은 청년이다.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가씨아 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저 밑에서부터 피 올라옵니다만은 뭐 빠른 데는 4월 10일, 15일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거의 4월 말까지 태어난 벌이라면은 충분히 아가씨아 꿀을 가져올 수 있는 청년벌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4월달 초술이기 때문에 이런 1급 외액벌을 많이 육성을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개상도 올리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 또 화분떡급이라고 있습니다. 화분떡급이를 계속해서 주십시오. 이제 4월달이니까 이제 벚꽃이 피고 하니까 자연 화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벚나무에서 꿀도 약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벌들이요 아주 왕성해집니다. 활발해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벚꽃이 필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화분도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 놓으시고 벚꽃 화분이 떨어지고 나면 또 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이 화분떡을 벌들이 알아서 잘 먹을 겁니다. 그래서 화분떡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지금부터 10월달까지 계속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역마다 뭐 1년 내내 꽃이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없는 지역도 뭐 있다가 없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화분떡은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보온제 제거입니다. 그죠? 제거를 하는 거. 이건 외부만 제거하면 됩니다. 외부만. 안에 내부는 그대로 두십시오. 저번에도 이제 보온제 그냥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온제를 제거하는데 외부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매 이상 돼서 제거해서 그 이하 되게 되면은 밤에는 아직까지 좀 춥기 때문에 밤에는 좀 덮어주고 낮에는 걷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5매 이상이 되면은 밤에도 덮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체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제거를 해주되 외부만 해줘라. 내부는 그대로 비닐 계포도 두시고 안에 보온제 넣는 것도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럼 너무 덥지 않느냐? 아닙니다. 안에서 열을 내서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보온이 되고 또 야간에도 찬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안에 내부 보온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찬 공기도 막아줄 수가 있고
밖으로 나오는 것도 막아주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보온재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 보시고 안에 내부는 그렇게 돌아. 보온재는 그러니까 이 열이를 해가지고 안에서 무슨 우리가 전기 가온판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보온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계속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온재 제거할 때 외부만 제거해줘라. 요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증소를 해야 됩니다. 증소. 우리가 벌통 내부에 자, 여기다 그림을 다시 지우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벌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계기판을 막아놨죠. 이 뒤에다가 예비 소비를 넣어놨습니다. 예비 소비를 넣어놓고 이걸 막아놨습니다. 요게 예비 소비입니다. 벚꽃이 필 무렵, 이때는 조소작업, 벌집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라 그랬죠. 벚꽃이 필 무렵, 아가씨꽃이 필 무렵, 밤꽃이 필 무렵, 좌우지간 이 세 가지 꽃을 비롯해서 개화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조소작업, 벌집짓기가 잘 일어납니다. 집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증소를 해줄 때, 이전에는 증소를 해줄 때 여기에 예비 소비를 뭘 넣느냐? 그냥 공소비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공소비가 아니라 소초광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걸 넣어서 예비 소비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벌이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산란하고 꽉 다 차면은 더 이상 산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공간이 없다. 그러면 벌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넘어와 보니까 벌집이 없어. 소초광만 있어. 그런데 지금 환경이 뭡니까? 벌집을 지을 수 있는, 즉 조소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단 말입니다. 벚꽃이 피서니까 화분이 들어오죠. 꿀이 유입이 되죠. 이러니까 벌집 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틀이면 한 장씩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벌들이 더 이상 여기서 산란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 소초광에다가 빨리 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집을 지으면서 바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소를 할 때 꼭 지금부터 4월달부터는 소초광으로 증소를 해줘라. 이것도 4월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소비도 우리가 매년 확보하게 되고 새소비의 함으로 인해서 질병도 예방이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쓸 때는 너무 묵은 소비, 3년 4년 되면 여러분들 폐기를 하십시오. 하시고 새로운 소비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소비를 가야 됩니다. 묵은 소비를 많이 쓰게 되면 거기서 태어나는 벌도 체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 4월달부터 증소하기 위해서 예비 소비라는 것은 소초광으로 넣어준다. 그럼 여기 산란 다 했다. 여기 산란 다 했는 예비 소비에 산란 다 했는 걸 사행기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증소라고 합니다. 이건 예비 소비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갖다가 증소라고 하는 것이고 안쪽으로 산란한 걸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증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한 매 이게 이제 셔를 그러면 7장이 돼요. 들어갔어. 그리고 경기판을 딱 질렀어. 그럼 또 뒷장에다가 여기 소초광 또 넣어주는 거. 또 넣어주고 경기판을 나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3번만 하면은 이 통은 2번만 해줘도 벌써 계산이 올라가고 남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새소비를 확보하고 새소비에 바로 산란하게끔 도와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계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꼭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이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벌 개체수를 많이 확보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먹거리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고, 지금 자연에서 화분과 약간의 유밀이 되다가 보니까 벌집 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도로에 있는 가로수에서 꽃이 지고 나면은 산에 있는 산부꽃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죠.
거기서 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꿀은 제외하고 또 화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벌집 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날 시기가 지금이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 양봉농가에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소비, 새소비를 많이 확보하는 계절이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약재철입니다. 약재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본 방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2월달부터 시청하실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약을 너무 빈번하게 해서 약해를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라. 이 아가씨아 꿀을 채취할 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수펄소초, 수펄즙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응애를 수펄즙으로 유인을 해서 그 수펄즙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바로 진드기 응애 개체수를 줄여주는 역할만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100마리가 있었다. 응애가 100마리 있었다. 수펄소초 강으로 인해서 수펄소초 이래서 응애를 100마리 있었는데 50마리 한 번 해가지고 없앴다. 두 번 해가지고 또 50% 또 제거합니다. 그러면 개체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지금 응애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수천 마리를 잡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개체수 줄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금 3월달과 4월달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응애로 인한 몇 마리의 응애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벌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약을 하게 되면요 어느 약이든지 화학적인 약이든지 친환경 약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하게 되면 벌에게는 약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응애 개체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했어요? 5월달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가씨아 꿀을 채밀하고 난 직후 바로 응애 약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건 5월달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약을 치웠는데 약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 진드기 천국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개체수 줄였잖아요. 진드기 천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지 않은 숯불방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천국 되겠죠. 꼭 숯불방을 이용해서 숯불소초강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 숯불소초강 사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소비, 공소비, 폐소비 이런 것들을 반을 딱 잘라버리십시오. 소비에 반을 자르고 잘라낸 그 공간을 있는 그 소비를 벌통 중간에다가 벌통 중간에다 넣어주십시오. 가해는 치마 중간에다가 딱 넣어주시게 되면은 숯불집을 짓습니다. 그럼 거기에 진드기가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봉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걸 숯불방을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거나 뭐 냉동실에 넣어서 없애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번만 해주시면 개체수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4월달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서 금년에 우리가 뭐 산불 피해서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래 벌도 많이 생산하시고 채밀도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금년에 그나마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양봉 농가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4월 중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